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0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9회차에서는 1등 적중 금액이 3차례나 이월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판매가 됐습니다. 1등 적중자가 3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항상 맥시멈 2월 회차가 끝나면 굉장히 허무한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래도 승무패는 계속되고 이 승무패가 2월이 되지 않아도 독식 1등을 하면 2월 회차에서 1등을 나눠 먹는 것과 효과가 같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10회차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조합인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프로토 승부식 1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5.3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프로토 승부식 15회차에서도 8.6배 두폴 무자비 조합픽이 적중이 됐고 이러한 정배 주력픽을 바탕으로 고배당 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400명 가까운 제야의 고수분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 공유를 해주신 픽들이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에버튼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퐁당퐁당으로 이기고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홈 경기에서 5승 1무 5패, 원정에서 1승 3무 8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고 리그 2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4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맨시티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최근 홈에서도 맨시티 상대로 5연패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 전적에서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수 예리미나 선수와 고드프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굉장히 큰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세트피스 득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다음으로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도 맨시티가 충분히 에버튼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2승 2패의 흐름 속에서 홈에서만큼은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와 공격수 그레이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쿠레와 그레이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칼버트 루인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히샬리송 선수 역시 컵대회에서는 골이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4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이 두 에이스 자원이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에버튼이 맨시티를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2위 리버풀에게 승점 3점 차로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우승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주스와 미드필더 그릴리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고 최근에 스털링,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에버튼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실점 역시 한 골밖에 없어서 극강의 수비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에버튼을 상대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맨시티가 2위 리버풀에게 승점 3점짜로 쫓기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는 맨시티가 리버풀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고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에버튼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0대2로 패할 때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했는데 맨시티 역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압박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압박에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실점 과정에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압박을 에버튼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년간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없는 에버튼이고 최근 6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대 전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에는 상성적으로 버거운 상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의 공격 주축 자원인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지만 반대로 맨시티는 핵심 공격 자원 스털링, 마레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맨시티가 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아무리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에버튼이지만 우승 경쟁에 있어서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긴 맨시티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라요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가 최근에 5경기 1승 4패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엘체 원정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올 시즌 라요가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 홈 경기에서 8승 2무 2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요가 홈 깡패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경기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홈 깡패라는 타이틀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11월 레알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의심 자원으로는 주전 수비수 사벨지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밖에 되지 않는데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9.7골이나 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는 많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도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에 걸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대표 홈깡패 팀인데 최근 모든 대회 홈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홈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라리가 6경기에서 1무 5패,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6경기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될 정도로 득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 오스카 트레오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알바로 가르시아라는 측면 자원 역시 10경기 1골,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공격수 팔카오와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는 각각 10경기, 6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이 라요의 이 부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올 시즌 2패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라요를 상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 벤제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알라베스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1골 2도움을 올려줬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 역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레알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깡패 라요라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라리가 6경기에서 1무 5패 부진에 빠져있는 라요이고 라요가 최근 어려웠던 것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 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카오, 과르디올라 같은 공격 자원들이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2선에서 제 몫을 해줬던 트레오나 가르시아 같은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덩달아 떨어지면서 최근 무득점 경기가 많아지고 있는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알은 최근 주포 공격 자원 벤제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 비니시우스 선수를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이 대거 돌아왔기 때문에 이 화력적으로나 선수층에서나 라요를 압도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벤제마, 비니시우스 선수가 나란히 맹활약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4%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의 무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홈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라리가 7승 4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성적 공격력 2배 이상 상승이 되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스파뇰과의 상대 전적이 조금은 리스크인데 1승 3무 2패로 열세이고 지난 8월달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4경기 3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정교한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비아레알의 최대 강점이 공격도 좋은데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것이 비아레알이고 특히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없는 가운데 공격수 단주마 선수가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주마 선수의 어깨가 공격에서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무 2패 2연속 무승부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3패로 다부진데 원정만 가면은 1승 3무 7패로 조금은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는 에스파뇰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변을 노린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필더 모를라네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오른쪽 풀백 비달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에스파뇰 역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울 데 토마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최근에 4경기 3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이 측면 자원인 푸아도나 엠바르바 같은 선수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왼쪽 측면 자원인 빌헤나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헤나 선수의 측면 공격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는 에스파뇰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바르셀로나 세비야와 2연속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에서 극대화가 되는 경기력이 강점이고 반대로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급격히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아레알 원정에서 상대 전적이 괜찮은 에스파뇰이고 최근 경기력 및 상승세는 확실히 비아레알이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파레오, 카푸에를 축으로 한 중원에다가 공격적인 트리게로스, 그리고 여기에 토트넘에서 넘어온 로셀소까지 공격적인 미드필더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중원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속에서 최전방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주마, 축구해제, 디아 같은 이 쓰리톱이 배치가 되면 확실히 속도감은 좋지만 모레노 선수가 있을 때만큼의 왼발 정교한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 비아레알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파뇰은 라울 데 토마스라는 든든한 주포 공격 자원이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고 에스파뇰 역시 토마스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측면 자원인 엠바르바나 푸아도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지만 새롭게 영입을 한 측면 자원인 빌헤나라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 정도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2연속 무승부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웨스트햄이고 홈과 원정에서는 6승 3무 4패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이 2승 4패로 열세인데 지난 11월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울버햄튼 원정에서 거의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에게 경기 내용적으로도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울버햄튼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그 최다 연무가 2연무이고 현재 2연무이기 때문에 3연무가 없었다는 패턴을 적용을 한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패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풀백 자원인 쿠팔 선수가 탈장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미드필더 란시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수비수 오그본나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까지 예고가 되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문제는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좋은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로 또다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최근에 안토니오와 벤라마라는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웨스트햄이 또다시 울버햄튼의 짠물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격수 보엔 선수가 최근에 8경기 7골 1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6승 1무 2패인데 이 2패가 모두 아스날전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을 제외하면 울버햄튼을 이긴 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7승 2무 4패로 홈에서의 5승 2무 5패보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사고를 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최소 실점 공동 3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격력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약점이지만 최근에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돌아오면서 직전 아스날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히메네즈 선수 역시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5골 6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이 페드로 네투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2경기 교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투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와 준다면 울버햄튼이 후반기 공격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중 아스날전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열세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울버햄튼이 아스날과의 2경기 패배를 제외하면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득점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골맛을 본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히메네즈, 황희찬, 포덴스에 더해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투라는 공격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투 선수가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공격수 보엔 선수를 제외하면 안토니오, 벤라마, 포르나스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최근 2선에서 중용을 받았던 란시니 선수 역시 충돌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주전 풀백 쿠팔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또다시 의외의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울버햄튼이 주중에 아스날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지만 최근 경기력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세, 울버햄튼의 최근 개선된 공격력과 원정에서 오히려 좋은 성적까지 고려하면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울버햄튼 쪽으로 과감하게 꺾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의 강점인 세트피스 측면에서 보면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는다면 울버햄튼의 짠물 수비가 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세비야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비야와 베티스는 안탈루시아 더비로 상당히 치열한 더비 매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상위 라운드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올 시즌 라리가 9승 3무 0패의 극강의 모습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고 홈 성적 2위에 최소 실점 1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방패라면
베티스는 날카로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우위인데 지난 1월 컵대회 베티스 원정에서는 1대2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5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세비야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자원들 결장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라멜라나 수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백업 수비수 레킥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주전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가 직전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쿤데 선수가 징계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고 공격수 오캄포스 선수까지 징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세비야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4골로 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것이 세비야이고 최근에 라파미르라는 공격수가 3경기 2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의 공격 자원들은 굉장히 저조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샬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세비야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빈공 흐름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제니트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 패배가 없는 베티스의 상승세이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7승 2무 3패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깡패 세비야라고 할지라도 베티스의 경기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티스 역시 부상 자원은 없는데 징계 결정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공격수 후안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가 되는 것 같고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 역시 징계라는 소식이 있는데 카날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베티스 역시 세트피스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공식 경기 12경기에서 9승 2무 1패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키르, 윌리안 주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베티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양팀 모두 주중 유로파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1차전 승리로 인해서 나란히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안달루시아 더비로 유명한데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세비야가 앞서지만 직전 코파델레이 16강에서는 베티스가 승리를 거뒀을 만큼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가 라리가 최소 실점 1위 짠물 수비 방패팀이라면 베티스는 라리가 최다 득점 2위 창팀이라는 점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의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인 디에고 카를로스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비수 쿤데 선수는 징계로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수비수 레킥 선수마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스는 베티스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리그골을 넣고 있는 후안미라는 공격수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의 징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카날레스 선수의 징계 여부는 추후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도 공격력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갈 매치라고 보여지고 두 팀 모두 패스와 점유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원들이 결장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홈 무패의 성적이지만 직전 크로아티아 원정을 다녀온 체력적인 누수와 최근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를 고려를 했을 때 베티스의 공격력이 좀 더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티스가 후안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후안미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었고 최전방에는 윌리안 주제, 2선에는 나빌 페키르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베티스의 공격력이 근소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무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의 수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라이프치히와의 홈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홈경기에서 6승 3무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원정보다 3배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친선전을 제외하고 최근에 2승 2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미켈 메리노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어서 중원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큰 것이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기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고 뚝배기 골이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에서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공격수 이삭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삭 선수가 라이프치히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삭 선수가 과거 오사수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도 있는 만큼 이삭 선수가 살아나준다면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오야르사발 선수는 제 몫을 톡톡히 최근까지 해주고 있고 측면 자원인 야누자이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모처럼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6승 2무 4패로 홈에서의 2승 6무 5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오사수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공권이 1위이지만 세트피스 득점은 좋고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제공권을 살리지 못하는 수비력이 조금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도 약점인 것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베테랑 공격 자원인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부디미르 선수가 5경기 무득점, 아빌라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는 등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수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4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비슷한 행보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전술적으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부분이 비슷한데 문제점도 비슷한 것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소시에다드가 리그 24경기에서 24골, 오사수나가 25경기에서 25골로 딱 경기당 한 골씩 넣고 있어서 순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두 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한 것에 비해서는 최근 라리가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2승 3무 1패, 오사수나가 2승 1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중원을 바탕으로 밸런스가 좋은 팀인데 소시에다드의 핵심 미드필더인 메리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것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사수나의 중원 조합인 몬카이올라와 루카스 토로 선수가 이 소시에다드의 중원을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이고 소시에다드는 고무적인 것이 그래도 측면 자원 야누자이 선수와 공격수 이삭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삭 선수와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오사수나를 상대로 골맛을 봤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수비력은 세지만 공격력이 좋지 못하고 그래도 공격진의 퀄리티는 오사수나보다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홈에서 소시에다드 특유의 꾸역승이 나오거나 양팀 모두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를 보여주면서 특유의 저득점 무승부 그림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0회차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5경기 3승 2무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도 깔끔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홈 경기에서 7승 2무 2패, 원정에서 4승 7무 2패로 홈구장 깜푸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근소한 우위인데 직전 컵대회 원정에서는 연장 끝에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빌바오를 상대로 4승 1무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고 한 가지 패턴적으로는 모든 대회에서 최다 연승이 2연승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수파티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 있고 데파이 선수 역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왼쪽 풀백 호르디 알바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풀백인 다니 알베스 선수의 공격력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과 실점 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 6경기 4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상승세의 중심으로는 영입생 공격 자원인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 페란 토레스 선수의 맹활약이 있습니다. 나란히 이 세 선수가 나폴리전에서 한 골, 2개의 도움, 1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4대2 승리를 이끌었고 나폴리 원정을 갔다 왔지만 후반전에 일찌감치 교체 카드 5장을 사비 감독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시 굉장히 복병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홈에서는 6승 2무 4패인데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승하면서 무승부 3승 8무 2패 무자비 면모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3위로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인 것이 빌바오이고 오른쪽 측면 베렌게르 선수가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 베렌게르 선수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도 바르셀로나 못지않은 것이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세트 선수가 7경기 6골 3개의 도움, 무니아인 선수가 2경기 1골 2도움, 이냐키 윌리엄스가 오랜만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빌바오 역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가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구린 모습이 있었지만 빌바오는 세트피스 득점도 최상위권, 세트피스 수비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빌바오가 재미를 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상승세에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유독 라리가뿐만 아니라 컵대회 상위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많이 펼쳤던 두 팀이고 그때마다 한 골차 끈적 승부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던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르셀로나가 공격 쪽에서 아다마 트라오레, 오바메양, 페란 토레스 같은 영입생 자원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어느덧 정상 궤도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 역시 산세트, 무니에인 같은 주축 자원들의 활약과 더불어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왼쪽 풀백 알바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고 빌바오는 오른쪽 측면 베렌게르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측면 쪽에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포메이션과 빌바오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해왔던 바르셀로나인데 영입생들의 합류 이후에는 처음 맞붙는 대결인 만큼 이 아다마 트라우레를 위시한 바르셀로나의 측면 자원이 얼마만큼 빌바오의 탄탄한 측면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가 원정에서 무승부만 8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과 상승세, 팽팽함까지 고려를 하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가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무패 9회차에 이어서 연이어서 들어왔던 승무패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